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최근에 2월 1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재 의료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단계로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에 분명한 요구를 했습니다.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 원해 처방료 부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가하다,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당일로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조사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서 의협신문의 닥터 서베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진행을 했습니다. 연령대로는 30대, 40대, 50대 의사들이 가장 많은 실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령대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모순된 점, 왜곡된 점들을 가장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대학병원 교수 직역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로 공직하고 있는 분들이 약 10,000명입니다. 10,000명 중에서 2,300명, 23% 정도 교수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참여율이고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공의 직역의 응답률이 낮은 것은 매우 바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이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제도와 현안에 대한 관심,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다 18%,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다. 누적 74% 정도가 나와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료 제도 현안에 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중앙 언론과 전문지를 통한 경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횡격막 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의 법정 구속 성남 모병원에서 있었고 이대목 북동 신생아 중환자 실사건, 불과 한 달 사이에 3명의 우리 의사 회원들께서 돌아가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을 우리 의료계가 맞았는데 보시면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95% 이상이 이런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가? 크게 3가지 항목 정도 꼽아보면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한방 문제, 의사의 의료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아젠다를 제시하고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물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가 누적에서 거의 90% 정도 나왔죠.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 환경,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묻은 것입니다. 매우 필요하다 88.5%.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92%. 그리고 강제 의학분업에 대한 재평가, 19년째 의학분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90%, 89.9%에 이르게 나왔습니다. 한방 문제 매우 필요하다 92.2%. 초저수가, 낮은 의료수가, 최저임금제 아마 가장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매우 필요하다 62.5%, 필요하다 31%.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 문제, 지속 가능성을 전혀 우리 의사들은 이대로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 중장기적 붕괴 전망이 53.9%. 이런 걸 보시면은 대략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이번에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원해 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63%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것을 알고 계시는가? 알고 있다. 66.9%.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와 대화 단절과 투쟁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투쟁은 필요하지만 대화는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72.4%.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 정도가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쟁의 방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 단체행동 15%, 전면적 단체행동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의 필수적 분야는 제외된다. 33.1%.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해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은 전면적 단체 행동을 하되 환자들의 어떤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동시에 지켜야 된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15.1%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단체 행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63% 정도 의사들이 동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단체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집단 휴진을 의미합니다. 전국 의사 총파업인 것이죠. 그래서 전국 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63% 정도 의사들이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10월에도 이런 유사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상진료 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쟁의 방법론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시기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많은 준비들이 이미 완료가 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쟁이 결정된다면 참여할 것인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 참여 의사가 75%, 4분의 3을 넘었습니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원이, 공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와 단합 53.7%입니다. 저 역시 대원이, 공직의, 교수, 전공의 모든 직역 참여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더욱더 강도 높게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의사들만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과 그 이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집단 휴진 이것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투쟁 방법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집단 휴진 시기를 오늘 목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은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완전히 전환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그런 어떤 대정부 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 회원들의 어떤 지금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정부 투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상황을 매우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표명을 했고 최근 10개월간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 방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의료를 멈추어서 의료를 살리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사리, 타협, 굴복 그런 것은 일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투쟁을 하되 대화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투쟁의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회장과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서는 진행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 이번 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간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면 보통 집단 휴진을 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정위에 보건복지부가 모두 고발을 하게 됐죠. 2014년 당시에 37대 집행부에서도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을 해서 지금 아직도 그 사건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것입니다. 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개인적으로 무슨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각층 전문가단체와 연대와 협력 부분은 사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전문가단체의 특성상 사실 그런 경험들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의사단체는 전문가단체 중에서도 또 특수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저임금 제도 등등 지금 의료기관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빠뜨리는 문제가 의료제도 밖 경제정책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정책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은 따로 여러 어떤 시민사회단체들, 직역단체, 직능단체들과 연대협력도 강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